저번 영상에 이어 세계를 아우르는 대단한 성들에 대해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공할 만한 규모와 분위기에 압도당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어디 한번 전세계의 성여행 떠나봅시다. 11번째 성, 터키의 톱카프 사라이.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자리한 풍광이 대단하기로 소문난 이곳 톱카프 사라이. 15세기 중순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약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군주가 거주한 터키 이스탄불의 궁전입니다. 고전적인 성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다른 유럽의 궁전들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은 것이 특색인 성이며 자그마치 400여 년 동안 개축된 이 성은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 건축학적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곳이라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거기다 광대한 정원, 보스포러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벽 위의 산책로 등은 이런 절경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12번째 성, 세인트 미첼 성.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섬, 몽생 미셸 섬. 고대부터 전략적 중요성을 띠던 이 섬에는 중세 건축학의 보물이라 칭해지는 세인트 미첼 성이 있습니다. 외형만을 놓고 봐도 입이 마르도록 극찬하겠지만 이곳을 감싼 천혜의 환경을 보면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만조때는 섬이 되고 간조때는 섬으로 들어갈 길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독특한 자연환경을 딛고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었기에 기술적, 예술적 역작이라 칭해지며 이곳의 아름다움은 프랑스 전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하네요. 천혜의 유적과 건축이 어우러진 전례 없는 독특한 미학의 실현이라 칭해지며 이러한 연유로 원더 오브 더 웨스트, 서구의 경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네요. 중세 기독교 문명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인트 미첼 성. 이 성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아주 끝장난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13번째 성, 샤토 드 샹보르. 전통적인 프랑스 중세 양식과 고전적인 르네상스 구조가 혼합된 독특하기 그지없는 성, 샤토 드 샹보르. 중세 요새성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궁전 같은 집으로 전환한 성 중 이 성보다 훌륭한 성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고 여겨지는 거대한 성입니다. 16세기 초 프랑슈아 1세 왕이 사냥 별장으로서 짓기 시작한 이 성은 440개의 객실, 282개의 벽난로, 84개의 계단이 있다고 하며 건설되는데 소비된 시간만 무려 28년이나 된다고 하죠. 이 성을 누가 설계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패자와 모퉁이 타워 및 성체가 순전히 장식용이었기에 방어용 성으로서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다네요. 14번째 성, 티베트의 보탈라궁.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이자 달라이 라마가 거주했던 동아시아 기준 가장 큰 단일 건축물 보탈라궁. 117m의 괄목할 만한 높이에 지어진 동서의 길이만 360m, 남북의 길이만 270m에 달하는 초거대 건축물이죠. 흙과 나무로 만들어졌고 성스러운 색으로 여겨지는 붉은 빛으로 칠해져 있는 데다 궁전 뒤엔 만년설로 뒤덮인 거대한 산맥의 풍광이 펼쳐져 있어 궁전이나 요새라기보단 성스러운 성지의 사원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어떤 기운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13층의 높이에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방들이 있으며 1만 개가 넘는 작은 사원과 20만 개에 달하는 불상들까지 존재하기에 신성한 느낌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물을 문화대혁명이라는 명분하에 철거하려고 했다네요. 아무튼 해발 3700m에 위치한 티베트 예술의 걸작이자 티베트를 상징하는 건축물 포탈라궁, 아시아 최강의 건축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5번째 성, 프랑스 피에르퐁 성. 광활한 숲속에 우뚝 솟아 동화 속을 찍고 나온 듯한 외형을 가진 프랑스의 피에르퐁 성.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성으로서 거대한 규모와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이죠.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들이 성에 녹아 고풍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재미있는 괴물 형상의 동물 조각 등이 성 내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16세기 당시 성의 주인인 프랑스와 아니발 데스트레가 영모에 가담한 것이 밝혀져 군대에 의해 2년간 포위되어 성이 점령당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성의 구실을 못하게끔 건축물들을 부수는 등 철거가 시도되었지만 워낙 방대한 크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부서진 상태로 무려 20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낭만적 폐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답니다. 그 뒤 나폴레옹 1세가 이를 헐값에 구매 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복원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거대한 숲속에 우뚝 솟은 중세 건축물 중 방어력이 가장 뛰어난 성이라 칭해지는 전설의 고성 피에르퐁 성. 이야기부터 외형까지 제 가슴을 쿵쾅쿵쾅하게 하는 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16번째 성, 멕시코의 차풀테펙 성.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숲에 위치한 해발 2325m에 있는 서반구 유일한 왕궁 차풀테펙 성. 1700년대 후반 누에바 스페인 총독을 위한 별장으로 세워진 이곳은 이후 막시밀리안 황제의 궁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도 멕시코 군대와 미국 침략군 사이에 1847 전투의 마지막 보루로서 쓰이는 등 수많은 역할들을 소화해낸 멕시코의 전설의 성입니다. 주로 바로크 및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갖춘 이곳은 멕시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이자 멕시코 수도의 풍경이 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간주된다고 하며 여러
대통령이 정부 관저로서 사용하기도 했던 성이라고 하네요. 현재 멕시코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성이라고 해요. 17번째 성, 슬로베니아의 프레드자마 성.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 깎아 자른 듯한 123m 높이의 절벽, 그리고 이런 아찔한 위치에 자리한 프레드자마 성. 13세기에 건설된 이후로 침략자들에게 곤혹을 안겨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대활약했던 성입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25m 떨어진 절벽 꼭대기에 위치한 비밀 통로까지 존재하기에 포위 공격을 당하더라도 비밀리에 성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려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요새이죠. 인공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매끄럽게 결합되어 흡사 동화 속에 등장하는 성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며 8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그런 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번째 성, 스페인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극도로 세련된 아름다움이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아람브라 궁전. 그리스도 세계의 건축 양식과 이슬람 세계의 건축 양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최강의 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슬람 세계관 중 가장 잘 보존된 궁전이라 역사적으로 시사하는 바 역시 큰 성이라고 해요. 균형을 이룬 안뜰부터 정원, 가느다란 기둥의 아치, 정교하게 조각된 치장 벽토와 타일 등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라고 하며, 규모 역시 대단한데 길이가 약 700m가 넘으며 최대 너비가 200m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무어인 출신의 시인들은 이를 두고 에메랄드 속의 진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무어 양식과 스페인의 미술을 결합한 안달루시아 지방 미술의 절정이자 수많은 왕들이 거주하기도 했던 아람브라 궁.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19번째 성, 체코 프라하 성. 길이 약 570m의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성이자 체코 대통령의 공식 관저로서 이용되는 현 시점 실제 정치력까지 지닌 체코의 프라하 성. 프라하 여행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관광지로 여기지는 그런 성입니다. 성 내부에는 궁전, 정원, 성당 등 여러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 있다고 하며, 거대한 외관도 외관이지만 성 내부도 예쁘기로 유명한 성입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져 눈을 떼기 어려울 정도의 매력을 뿜어낸다고 하죠. 또한 위치한 지대가 고지대기에 프라하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870년에 성모 마리아 성당이 건설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의 성이라 진짜 멋지지 않나요? 20번째 성, 시리아의 크락데 슈발리에. 시리아 내전이 지속함에 따라 오늘날 방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리아 최고의 관광지 크락데 슈발리에. 12세기 세인트 존 기사단이 만든 이 성은 중동 십자군 성의 전형으로서 중세 군사 건축의 가장 위대한 건물 중 하나로 간주되는 성입니다. 해발 750m의 산꼭대기에 위치해 어떠한 공성병기에 접근도 불가능하며, 정문 역시 아주 좁은 다리로 이루어져 있고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로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곳이죠.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짙지만 아름답기로도 유명합니다. 성벽의 꼭대기에 서서 아찔한 높이를 즐기며 주위의 전경을 만끽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외형과 다양한 역사가 깃들어 200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지만, 현재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에 의해 성체가 일부 파손된 상태라고 해요. 빨리 내전이 종식되어 언젠간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21번째 성, 룩셈부르크의 비안덴 성. 10세기에서 14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된 라인강 서쪽에서 가장 큰 요새 비안덴 성. 성이 많기로 유명한 룩셈부르크에서도 가장 장관을 이루기로 유명한 성입니다. 야만인의 침략으로부터 제국을 보호했던 고대 로마 요새를 시작으로 17세기에 르네상스 스타일로 탈바꿈해 로마네스크, 고딕 및 르네상스 디자인 등 여러가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이 되었다고 해요. 중세시대 모습을 띠기도 아주 화려함을 띠기도 하는 이색적인 성이라고 볼 수 있죠. 바위가 많은 곳, 자그마치 310m의 높이에 위치해 비안된 마을부터 아월강까지 내려다볼 수 있기까지 하고요. 아름다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여러 양식들이 합쳐진 성이라 진짜 예쁘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계에는 진짜 멋진 성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이런 성들이 있죠. 서울특별시의 창덕궁과 경복궁, 수원 특례시의 화성, 경기도 광주시의 남한산성 등이요. 매일같이 보는 성이고 이에 얽힌 이야기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 영상 내에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성들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성들만큼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곳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마 아름다움의 순위를 매겼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성들을 최상위권으로 넣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우리 말차님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성들을 실제로 두 눈에 담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